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정부의 정시 비중 확대 정책을 예고하며 90% 이상 수시 전형으로 진학하는 전남 학생들에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남은 대부분이 농어촌으로 정시 확대는 대도시 학생들의 특혜가 되고 불공정 교육을 초래해 농어촌 교육을 소외시킬 우려도 있는데요. 지역균형 선발 등 현재 수시 전형이 정시로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며 정시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남 학생들의 대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대학 입시는 학생부 중심의 수시하고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로 구분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고교 내신 성적으로 진학을 하는 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4%의 학생들이 또 비교과 영역까지 전형 요소가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으로 지원한 비율은 30%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만 봐도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수시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진학률이 작년의 경우에 거의 90%들이 학생들이 수시 전형으로 그리고 약 10% 학생들만이 정시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치로만 봐서도 전라남도에서는 압도적으로 수시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전남 학생들 대입 상황은 어떤지요? 예, 자세한 수치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학생들이 그 수시 준비하는 학생들, 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또 수시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이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실은 어제 그제 우리 전남도 의회하고 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이제 우리 수시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1차 합격자들이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요. 면접 지원을 했습니다. 유명 대학에서 전직 입학사정관들 모시고 했는데 학생들이 정말 면접도 준비하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1월 14일 수능이지 않습니까? 또 수능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3 분위기는 긴장 초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시 확대 방안 어떤 겁니까? 정시 확대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숙명여고의 시험 유출 사건 때 급격히 불거졌고, 뭔가 학교에서 관리하는 내신 시험이라든지 또 학생부 관리는 좀 불공정하다, 편파적일 수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 있었고, 이게 국가교육위원회에 또 회부돼서 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시를 30% 정도 확대로 공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더욱 이번에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및 임명 이후에 벌어지는 또 학생부에 대한 또 수시에 대한 불신이 또 커졌어요. 여기에 이제 더욱이 또 대통령께서도 국가회의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정시를 확대하는 쪽으로 사실 2022학년도에 30% 정도 확대 권고를 했었는데도 몇 년 안 돼서 또다시 이제 정시 확대를 거론하니까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제 혼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대학들은 정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 봤더니 입학처장협의회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을 좀 보장했으면 좋겠다. 국가가 굳이 나서서 정시를 몇 %까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정말로 교육을 걱정하신 분들은 정시 확대를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정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교육부가 수능 개편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거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이관했고, 그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3개월 동안 수기 과정을 거쳤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수능 정시 비중을 45%까지 확대하는 안이 사실은 시민 참여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 30%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선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과 30%를 상한선이자 혹은 하한선으로 정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정시 확대 문제가 이렇게 다시 언급이 되면서 그 비중은 서울 시내 뭐 15개의 주요 대학의 일부 대학은 뭐 40%까지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요. 교육부가 아마 이달 중에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시 비율이 높아질 것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수시가 축소될 경우 많은 혼란을 이제 학생들이 빚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남의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시로 지금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뭐 전체적인 진로라든가 진학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에 부합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시 비중이 높아진 경우에 아주 학생들은 매우 당혹해 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2022학년도에 서울의 주요 대학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은 그 인서울이 굉장한 큰 목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 정시 확대 방침은 우리 전남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도교육청의 그 일반고 교육력 제고 사업 5플러스 사업도 주로 그 수시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학교 교육 과정도 수시 전형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정시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메시지 그리고 뭐 파급력은 다른 어떤 뭐 지역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수시에 초점이 맞춰지고 커리큘럼이 그쪽으로 짜져 있다 보니까요. 정시 확대가 되면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정시가 확대되면 지방대학도 다 죽는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뭐 지방대학이 죽는 것은 저는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학령 인구 감소를 꼽긴 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서울 중심주의 또 학벌주의가 너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감소됐다고 하지만 서울권 대학들 지금 수시 모집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서울권 대학들은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백 대 1을 넘는 그러한 전형도 있어요. 일부 전형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방대학은 지금 경쟁률이 뭐 3대 1, 4대 1, 5대 1 이게 5대 1도 높은 것 같지만 수시에 6번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뭐 1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방대학은 특히 이제 수시로 많은 학생들을 모집을 해봤어요. 수시 전형으로. 그런데 정시가 확대된다면 아무래도 정시를 준비할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정시를 준비했다면 수도권 중심부에 있는 대학에 정시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대학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방 명문 50년, 60년 전통의 사립 대학들이 수도권에 있는 신흥 대학, 이름도 생소한 대학에 밀리는 현상입니다. 제발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 계시면 정말 지방 대학 중에서도 정말로 특성화과라든지 서울권 대학보다 더 좋은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찾아서 좀 지방과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러한 길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전남의 90%가 수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시 확대가 도농 격차를 더욱더 벌리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학생부 중심의 그 전형이 좀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근거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통해서 대학을 진학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됐다는 데 많은 박수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종이 뭐 일부 뭐 수도권의 이야기지만 그 금수저 전형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이렇게 인정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학종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바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모집이 생기면서 학교 교육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자발적 독서도 하고 협력적으로 교육 활동도 하고 교실 내 학생 참여 활동도 많이 하는 그래서 그것이 관찰이 되고 학생부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으로 학교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 수시 모집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일부 그 수시가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유는 사실은 그 계층에 따라서 그 소위 학생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이 대학 진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이걸 수시 대신에 정시를 확대한다 그래서 줄어들거나 혹은 정시를 했을 경우에 사교육 부담이 덜하거나 이런다는 보장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전남의 경우는 농도인데 따라서 경쟁이 열세인 상황에서 이런 정시 확대가 결정이 되면 사교육의 사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의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실제로 자신이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정시를 선호하고 또 실제로 부모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실제로 정시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훨씬 정시 확대가 될 경우에 아주 좀 심각한 또 도농 격차로 인해서 좀 심각한 그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장선생님께서도 이게 도농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제가 우리 이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과연 우리 전남의 학부모님들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어떤 사교육비 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알기로는 전남의 학부모님들은 거의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교과 과정 외에 어떤 그런 사교육을 들은 게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금수저 전형이나 오해받는 게 일부 과거에 그런 서울권 중심의 학부모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지만 그 이면에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학종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활용해서 학교 생활 충실히 해서 또 우리끼리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끼리 경쟁이잖아요. 근데 정시는 전국적인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경쟁하고 화합해서 그동안 성과를 보여왔는데 또 그리고 뭐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제 학년제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수시 전형, 거기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중심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정시 확대가 나오니까 특히 이제 농촌과 도시 간의 어떤 격차는 더 심해지죠. 불 뻗을 뻔합니다. 네, 수시의 문제가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에 대해서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도가 주관적인 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개선 방안이 좀 생긴다면은 보완이 된다면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입학사정관도 별로 없었어요. 교육도 안 받는 상태에서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많은 혼란도 있었고 그 입학사정관마다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벌써 11년이 접어들었고 지금 전국 대학교에 약 700명 정도 입학사정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10년 정도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면을 약간 배제하고 객관성,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그 선발 절차를 들여다보시면 주로 이렇습니다. 대부분 1차에 서류 전형을 합니다. 2명의 입학사정관이 서류 전형을 하고 만약에 서류 평가에서 두 입학사정관의 격차가 두 단계 이상 나오게 되면 어떤 사정관 A를 줬는데 어떤 사정관 C를 줬으면 다시 또 2명이 들어가서 재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차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평가를 하면 면접평가는 주로 3명의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입학사정관마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다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의심하는 게 누군가 좀 빼기는 자녀를 뽑기 위해 사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이제 회피 제적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내 자녀나 아니면 내 친척이나 누가 오면 입학사정관이더라도 회피하는 거고 또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의 어떤 친척이 들어오면 제적을 시켜 평가에서 빼버리는 제적 제도도 있고요. 이렇게 다단계 평가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난번 뭐 그 사건에서 대학에서 그 누구죠? 정유란가요? 그 사건인데 그게는 학종이 아니라 특기자 전형에서 일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동안의 어떤 작은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은 거의 제거되어 왔다. 이제는 좀 대학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학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지난해 대입제도 공론화를 통해 한 차례 입시제도의 변화를 겪은 데에 1년 만에 또다시 바뀌게 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언뜻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꾸 하나의 정책이 확립되기 전에 계속 바뀌면서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육 정책에 대해서 계속 첨예한 대립을 하다가 어떤 상황적인 변화가 생겨서 어느 한쪽이 유리한 상황이 되면 제도를 바꿔서 이해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육 정책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정책 담당자들이 메시지를 던지면 교육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은 그 메시지를 아주 다양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교육 정책이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학교는 수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성취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2015 교육과정도 뭐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든가 과정 중심 평가 등이 굉장히 정착돼 가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아주 긍정적인 교실에서 변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2025년도에는 학생이 자신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우는 그런 고교 학점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좀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긍정적 변화라든가 그런 혁신적인 정책들이 이번 정시 확대 방침으로 좀 퇴색되거나 다시 무산되지 않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좀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혼란의 최소화 또 공정한 대입 평가를 위해서 어떤 대입 제도가 도입돼야 될까요? 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공부 학습만 아닙니다. 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게 단순히 국영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격도 같이 함양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주이긴 하지만 그 외 다양한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학력고사 정시로서 공부만 평가해 왔습니다.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면 여러 가지를 다 평가해야 그 학생이 정말 학교 생활을 충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왔던 게 좀 대입 전형을 좀 다양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대우받아야 됩니다. 우리 전남에도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정시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가 꼭 전남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는 아닙니다. 전남에 있는 정말로 정시에 적합한 학생들에게는 정시 확대가 오히려 더 환영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우리 전남 학생들 아니면 꼭 전남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성화된 전형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균형감 있는 그러한 전형 위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또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고 또 공정한 대입 평가를 위해서 어떤 대입 제도가 도입돼야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입시 제도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요즘에 문제되는 공정해야 될 것이고 또 투명해야 될 것이고 또 대학 입시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야 되고 또 교육 기회의 형평성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일 건데 사실 이런 요소를 모두 반영한 제도를 만들기는 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에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입시제도 개편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 만능론도 사실은 경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입 제도 자체가 그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간에 대입제도가 그 공교육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논의 과정에서 우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좀 지속적이고 다시 말하자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됐으면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대입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